안녕하세요. 저는 감정평가사로 근무한 지 5년이 됐고요. 합격 수기를 5년이 지난 후에야 올리네요. 맨날 찍어야지 했었는데 5년 차가 된 지금 2026년에 지금이라도 올려보자 하고 찍게 됐습니다. 저는 25살에 합격을 했고요. 23살에 시작을 해서 25살에 합격을 했고 총 한 2년 반 정도 공부했습니다. 네. 요즘 전문직 인기가 많잖아요. 사실 제가 2021년도에 합격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취업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전문직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나이에 붙은 거죠. 25살 때 붙었으니까. 네. 그때만 해도 뭐 감정평가사가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유명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정말 주변에 준비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되게 잘 그때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준비한 계기는 사실 아빠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네, 감정평가사를 저보고 해보래요. 네, 저는 그때 뭐 큰 꿈이 없었어서 원래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따르기도 하고 큰 꿈이 없었어서 뭐 감정평가사가 좋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게 됐죠. 너무 되게 심플한 동기죠. 네. 그래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이제 4학년 되기 전에 휴학을 해서 이제 그러면 23살 한 3월쯤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1차 1년 공부해서 2024년에 이제 1차 붙고 그 연도에 당연히 2차는 떨어졌고요. 그 다음 연도 2차 때 이제 붙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는데 뭐 합격률이나 이런 거 보면 해가 갈수록 되게 인기가 많아지고 경쟁률이 치열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딱 저 붙은 제 32회에 붙었는데 그 후부터 이렇게 지원자가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일단 제가 공부했던 거 얘기를 해드리자면 막 다른 분들 보면 뭐 썼던 볼펜 막 공책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쌓인 거 이렇게 올리시는데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다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뭐 그런 사진도 없고 다 뭐 남겨놓은 게 없더라고요. 불태웠던 거죠 그냥. 사실 저는 붙을 줄 몰랐어요. 뭐 누구한테 정말 뭐 쉬운 시험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실 진짜 발표가 저희가 9시에 났는데 이게 보통은 막 일찍 일어나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는 9시 10분에 알람을 맞췄어요. 근데 진짜 9시 10분에 일어났어요. 진짜 9시 넘어서 일어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시험 본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저 진짜 9시 10분에 알람을 맞춰서 진짜 근데 그때까지 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공고를 보거나 그런 신문도 있을 텐데 이게 요즘은 이렇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산업인명공단에서 카톡이 와요. 붙었다. 이제 붙으면 이제 붙었다고 카톡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딱 일어나자마자 9시 10분에 9시 10분이다 하면서 일어났는데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카톡을 딱 핸드폰을 봤는데 카톡이 와 있어서 그때 진짜 놀랐죠. 나 붙었어? 와 대박이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바로 그때 거실에 나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붙었어 하니까 엄마가 진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어요. 이제 엄마 아빠도 되게 마음고생, 이게 이런 수험생 자녀가 있으면 되게 마음고생 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붙어가지고 효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합격하고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죠. 이게 아니라 본론 들어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인데 일단 3월에 원래 그때 딱 시험이었어요. 1차 시험. 그러니까 딱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제가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집 앞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했죠. 인강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1차랑 2차 병행을 했죠. 2차는 진짜 찍먹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했고, 그러고 1차 붙고, 1차는 이제 객관식 5과목인데 쉽지 않았죠. 생각보다. 1차는 민법, 부동산 학원론, 감정평가 관계법규, 회계학, 경제학 이렇게 5과목인데 객관식이고 평균 60점을 넘어야 되고 40점 꽈락이 없어야 돼요. 객관식이어서 할만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뭐 회계랑 경제 이런 것도 어렵고 뭐 감정평가 관계법규도 외울 거 많고 그리고 제가 조금 운이 조금 안 좋았던 게, 좋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딱 제가 시험 본 그 작년 때는 1차가 합격률이 40%였어요. 저는 그래서 더 뭔가 좀 쉽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시험 봤을 때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23%로. 네. 1차는 되게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23%로 떨어진 거죠. 근데 다행히 붙었죠. 네. 그때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회계가 갑자기 확 어려워져서 다른 분들도 당연히 저같이 생각을 했겠죠. 40%밖에 40%나 되니까 합격률이 그 전년도 때 되게 쉽게 하겠구나 했는데 23%면 많이 떨어진 거죠. 1차 치고. 그렇게 붙고 서울로 올라갔죠. 네, 제가 지방 사람이어서 이렇게 원래는 집 근처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신림동 쪽에 다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2020년도에 이제 1차 붙었으니까 당연히 그 년도에 본 2차는 떨어졌죠. 그때는 뭐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맘만 보자 하고 봤었고, 근데 그 다음 연도를 노렸죠. 근데 사실 그때도 그 다음 연도에 못 붙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공부 양이 방대한 거예요. 2차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2차 진짜 다음 연도 못 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많아서 양이. 하면서 너무 많다 이거는. 근데 나름 열심히 했었죠. 어쨌든 뭐 포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다음 연도에도 못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 분 학원 다니니까 주변 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고 저도 자극도 되고 좀 같이 그룹 스터디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했던 게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분들 덕분에 제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도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고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이제 한 6개월은 그때 근처에 친척집이 있어서 친척집에서 살다가 나머지 6개월 정도는 이제 학원 근처 자취해서 공부를 했죠.
근데 정말 뭐 집은 그냥 자는 용도였죠. 맨날 공부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주말엔 꼭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년을 넘게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합격 포인트는 꾸준하게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해야지? 제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막,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붙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침 예를 들면 9시부터 밤 10시 정도까지 공부를 평균적으로 했는데, 이게 막 엄청나게 힘든 스케줄은 아니잖아요. 뭐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런 스케줄이 아닌데도 사실 이 아침 9시 밤 10시까지 하는 루틴을 2년 동안 꾸준히 한 사람이 진짜 없고, 그런 사람이 붙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뭐 다른 유혹이 많죠. 평일에 힘들면 안 하고 그런 건 전 없었어요. 오히려 뭐 진짜 그냥 토요일마다 쉬었죠. 그냥 토요일에 항상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 보고 나면 한 3, 4시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그 후에 저녁에 무조건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네. 왜냐면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 놀고 한 일요일도 한 3, 4시쯤 나가서 다시 공부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주말은 거의 뭐 별로 뭐 공부를 안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평일만 공부했어도 그 평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웬만하면 공부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다고 막 낮잠도 안 자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맨날 밥 먹고 나면 졸려서 한 30분 동안 잤어요. 그냥 엎드려서.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꾸준히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주변에 휩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게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남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니까 당연히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도 당연히 동기부여를 받았고 열심히 하는 분들 보고. 근데 조금 너무 보면 이제 좀 남이 뭘 하는지 관심이 많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태도는 저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험 생활에 그냥 저한테만, 물론 그게 힘들지만 그냥 저한테만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이게 그 2년 동안 이게 불확실함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도 다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취업 준비하면 뭐 영어 자격증 따고 뭐 이런저런 자격증 따고 하면 짜잘하진 않지만 그런 자격증이 남잖아요. 이게 스펙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정말 이 시험은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뭐 스펙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이만 들고. 되게 뭐 사실 그런 생각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공부할 때 힘들었던 게, 뭐 공부도 힘들지만 그 생각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시험을 떨어진다면, 계속 가도 떨어진다면 나는 정말 허송세월을 말 그대로 보낸 건데, 그런 생각이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내가 떨어진다면. 근데 그래서 최대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했죠. 무조건 나는 붙는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게 좋았던 마인드 컨트롤이었던 것 같고요. 너무 욕심을 안 부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그 2년 차에 무조건 붙어야겠다 이런, 물론 욕심을 가지고 해서 잘 된 분도 많지만, 저는 제 성향상 그렇게 너무 나를 쪼아버리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효율이 안 나와서, 저는 열심히 하면 이번에 붙든 다음에 붙든 언젠간 붙겠지, 나를 믿자 하고 공부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주저리 합격 쓰기 했는데 뭐 큰 도움은 안 됐겠지만 한번 기록해 두고 싶었어요. 저의 이런 수험 생활을 더 있기 전에. 이게 5년 차가 되니까 많이 잊혀지네요. 네, 저도 2026년에 초심을 다잡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좀 진짜 두서가 없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